안녕하세요. 2025년 5월 24일자 194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CL, ES, NQ,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그러면 CL 보실게요. CL이고요.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.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브레이킹이 돼서 계속 하락을 할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살짝 상승하면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. 보시다시피 62.70에 61.70에 맞나요? 이거죠. 62.70에 60.99니까 1.7 정도 되죠. 뭐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2달러가 채 안 됩니다. 데일리 볼러틸리티가. 심지어 화요일에는 62.63에 61.48, 1.2, 뭐 1.2가 안 되죠, 채.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까지 쭉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때 그 이란 최고 지도자가 뉴클리어 뭐라고 그랬죠? 핵 관련 미국과의 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, 실제로 실무 쪽에서는, 뭐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해서 다시 빠지긴 했는데, 그 순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. 뭐 굉장히 많이라고 해봤자,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못 벗어났습니다만,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죠.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개파락했다가 61.74 찍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60 거의 가까이 도착을 했었지만 다시 도지 만들었고, 금요일에도 더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60 거의 찍었죠. 60.02까지 돼서 거의 여기서 60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의 61.74랑 60.62, 그래서 한 이 정도. 그래서 60과 62.43 여기 있는 이 레인지 사이 안에서 움직인다고. 이거는 그냥 마켓 임팩트로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CL은 지금 이 레인지 안에서 60과 62.43 레인지 안에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2달러가 채 안 되는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더 빠질 것이냐 더 오를 것이냐, 일단 이란 핵 협상 관련된 게 좀 크고요. 오늘도 이란 핵 협상 잘 된다고 했다가도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, 뭐 또 오늘 빠진 금요일에 빠진 거는 또 그 타리프 관련된, 뭐 이따가 ES하고 NQ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CL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크게는 뭐 55.12하고 64.36 이 사이이긴 한데,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6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60 아래로 안 떨어지고, 뭐 여기서 지금 맥시멈 5월 13일자 맥시멈이 63.90 정도 됐는데, 뭐 64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봐야 되겠죠. 네, 64가 맥시멈이라서 60과 64 이 레인지에서 계속 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뭐 새로 그릴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. 다음은 ES죠. ES. 네, ES는 뭐 지난주에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렸었죠. 그래서 이게 과연 깨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봤었는데,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. 그리고 나서 개파락했다가 또다시 오르고 뭐 이런 모습을 월요일에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화요일, 수요일에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왔었죠. 그리고 나서 뭐 목요일에 도지 만들고, 금요일에는 애플이랑 EU하고 타리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고, 뭐 50%를 6월 2일부터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. 그리고 나서 베센트가 뭐 컨펌을 안 해주고 뭐 전혀 다른 이야기들만 하고 그랬는데,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. 15분 보시면 여기 그 코멘트 나오면서 오전에 쭉 빠져서 내려왔었죠. 그리고 나서
이제 장 개장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빠졌죠. 지난주에 비해서. 네, 빠진 상황이고, 뭐,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도 뭐 자국 내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25% 관세를 물리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. 같이 뭐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뭐 지인 몇 분 트레이더들 있는데 보시면 여기서 계속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. 뭐 특별한 악재가 없죠. 그리고 뭐 계속 이따가 비트코인 보시겠지만 비트코인도 되게 잘 나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요일에 한번 빠지긴 했습니다만 계속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다시 큰 칼을 맞았죠. EU 타리프하고 애플 얘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빠졌다는 거는 그냥 버틴 걸로 봐야 됩니다. 오히려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슈로만 보면 더 빠지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버틴 거죠. 그리고 그 버틴 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죠. 이런 트렌드 라인들이랑 이런 레벨들 다 그대로 계속 남겨놓는 게 이유가 있어요. 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왜 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굉장히 다 중요한 트렌드 라인들이기 때문에 계속 남겨놓은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그리는 이런 트렌드 라인이나 이런 패러렐 채널들도 안 지우고 놔두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근데 얘네들은 지금 깨지고 깨졌죠. 그래서 깨져서 얘가 다시 올라가면은 지지 저항선으로 사용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될 텐데 이 경우는 남겨놓어도 되지만 뭐 이런 패러렐 채널들은 다시 지워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. 여기서 뭐 패러렐 채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.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일단 이 두 개는 남겨놓는 게 맞고요. 이 위쪽으로 되는 것도 뭐 다 남겨놔야 될 것들이긴 하네요. 패러렐 채널만 지워버리고 계속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럼 이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니까 다시 상승을 할 것이냐? 다음 주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. 최근 뭐 그 4월 초 이후로는 뭔가 테크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시지는 말고요. 아까 뭐 CL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런 트렌드 라인 그래서 내려올 때 어디서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받는지만 의미가 있지 실제로 방향성은 거의 매크로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뭐 그 타리프 이것도 매크로라고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펀더멘탈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실 것은 악재는 버티고 호재는 민감하게 더 오버리액트를 하는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여기서 타리프 얘기가 나오고 타리프 이후에 사실 해결된 게 없고 해결된 게 없다는 얘기는 90일 유예 조치 이후에 뭐 당장 7월부터 왜냐하면 4월이니까요. 4에서 5, 6, 7에서 7월 초에 발효돼야 될 거를 6월에 땡겨서 뭐 50%로 부과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해결된 게 없는데 유예만 되었지. 뭐 거의 유일하게 영국하고만 타결이 된 상황이죠. 근데 뭐 영국이랑도 뭐 타결돼도 서로 뭐 큰 미국 입장에서는 데피시트가 없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는 상황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랐죠?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만큼은 거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나스닥 실적들도 있었어 라고 하는데 그 실적들도 사실은 타리프 때문에 억눌렸던 것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없어도 된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5,600에서 5,900에 이 300포인트 내지는 400포인트 해당되는 게 거품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런데 그게 해결 안 됐어 라는 얘기 뉴스 나왔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는 악재는 버티고 호재는 날아가는 그런 패턴. 아직도 그리디한 마켓의 캐릭터가 유지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아직도 넘쳐나는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.
그래서 뭐 그렇게 그 기준금리 올리고 했는데도 아직도 유동성 살아 있습니다.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세요. 그리고 그런 유동성을 더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만들고 있죠. 뭐 거의 저 국가 권력을 사유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뭐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기서 오늘 그거 발표하기 전에 분명히 측근들은 숏을 쳤을 거다. 선물 마켓에서. 여기서 여기에 오면은 뭐 밀리언 버는 건 우습죠. 이 정도 레벨이면. 그런 상황입니다. 뭐 그래서 답답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?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은 뭐그 상황 봐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모멘텀이 뭐 조금 잦아들었네, 꺾였네, 뭐 꺾인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꺾였습니다. 일단. 그러면 이게 꺾인 게 계속 내려갈 것이냐? 아니면 여기서 지지부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? 모르겠어요. 정말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내리가네 그러면 같이 올라타고 올라가네 그럼 다시 같이 올라타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기준선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오겠네 그럼 여기서 롱 치고 뭐 이쯤에서 여기까지 올 거 생각해서 여기서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뭐 되게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사실이 그렇습니다. 이걸로 뭔가 프레딕트하고 포커스트하고 펀더멘탈 보고 펀더멘탈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걸로 전망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. 좀 시니컬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뭐 NQ라고 다르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ES는 그렇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ES랑 NQ 움직임이 다릅니다. 그래서 뭐 ES가 조금 더 상승 무드가 강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따가 NQ 차트 다시 보시면 이거보다 좀 더 빠져서 내려와 있긴 하겠는데 ES랑 NQ의 코릴레이션을 보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그게 깨질 수 있다. 뭐 순간순간 그래서 뭐 지난 그 수목 정도는 그게 조금 굉장히 꺼졌어요. 그래서 코릴레이션 자체는 같이 움직이는 건 맞는데 ES가 1 움직일 때 NQ도 1 움직이고 뭐 ES가 2 움직일 때 같이 2 움직이고 뭐 이런 식의 코릴레이션이 아니라 ES가 1 움직이면은 NQ는 0.5 움직이고 ES가 1 떨어지면 NQ는 2, 3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매그니튜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코릴레이션 자체도 순간순간 깨지지만 그런 식의 스케일 문제가 있어서 뭐 스프레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양쪽 차트만 보고 한쪽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오늘은 ES 트레이딩 해야 되겠다 오늘은 NQ 트레이딩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플렉서블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다음은 나스닥 NQ죠. 네, NQ도 뭐 그림상으로는 별로 많이 안 떨어졌네요. 실제로 15분봉에서는 ES랑 차이가 컸는데 뭐 보시다시피 똑같죠? 대신 여기서 눌리는 게 조금 달랐죠. ES는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눌렸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레벨을 하나 그려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기나 여기 정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눌린 건데 고점은 이거니까. 그리고 더 고점은 여기 있기도 하죠. 그래서 로컬 고점이 여기인데 일단은 이 레벨을 놓고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세 개의 트렌드 라인이 있었죠. 그런데 이제 이게 깨지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얘 깨졌죠. 그리고 또 금요일에 일단 얘가 깨졌습니다. 얘가 깨지면서 아직 컨펌은 안 됐죠. 그래서 얘 깨지면서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컨펌 됐고 얘가 이렇게 오면서 깨지면서 목요일에 컨펌이 됐죠. 그래서 이제 이게 깨졌는데 과연 얘가 컨펌이 되면서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컨펌이 되느냐 안 되냐는 월요일날 가봐야 알겠죠. 그런데 이 빨간색 중요하다고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 라인에서 금요일의 하락장은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죠. 뭐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ES, NQ 둘 다
멀리서 오던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. 그 얘기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마켓이 프라자일하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20983.75 여기 이 근처에 여기까지 왔죠. 뭐 거기까지 도달은 못했습니다만,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, 모멘텀 뭐 꺾인 걸로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목요일에 ES는 음봉을 만들었는데 양봉 만들고, NQ는 도지, 뭐 도지는 똑같았죠. 그럼 거기는 거의 십자가 도지 만들었었는데, 여기도 거의 그렇지만 십자가까지는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네, 뭐 NQ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모멘텀 꺾인 건 ES랑 똑같은 상황인데,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연 내려온다는 시도인지 다시 반등한다는 시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뭐 어떤 클루가 없기 때문이죠. 모멘텀이 아니라 그 어떤 이벤트 드리븐한 마켓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예측이 안 되면 할 수 없죠. 그리고 오늘의 이벤트는 협상이 잘 안 돼. 그거는 정부 내에 협상하는 사람들만 알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뭐 이쪽이나 뭐 저쪽 카운터파트 다 되게 중요하게 그 보안을 유지하는 거였을 텐데, 뭐 그냥 그거 까냅니다. 그냥 발표를 해버립니다. 결정도 안 났는데. 그리고 그 전에 다 알려줍니다. 측근들한테 쇼 쳐라.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, 진짜로. 그리고 나서 너 돈 벌었지 하는 거 지난번에 보셨죠? 이번에 하락할 때, 이번에 상승할 때, 이거 할 때 나 이런 발표 90일 이후에 발표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측근들한테만 먼저 알려줬죠. 그래서 너도 얼마 벌었지, 너 얼마 벌었지 했었던 사람이에요. 뭐 여기에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. 물론 이만큼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뭐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다음 지지선 뭐 얘네들 이런 애들이죠. 2만. 그리고 2만이 깨질 수 있을 것이냐? 또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죠.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고 베센트가 오늘 코멘트 했는데, 그 얘기는 거꾸로 들으면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.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.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왜냐하면 뭔가 뜯어낼 것이 있어야 되는데, 뭐 지난 며칠 전 사우스 아프리카처럼 거기선 뜯어낼 게 없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인권 문제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들고 가면서 협박 비슷하게 해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. 전 세계 지도자들이. 한국은 더 걱정이긴 한데 아직 지도자 자체가 없으니까. 그 전에 뭐 실무선에서 권한 대행들이 사고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그런데 일단 다음 주나 뭐 빠른 시일 내에 무슨 발표가 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. 그 얘기면은 6월 4일 이때 차기 지도자 정해지기 전에 다음 주에 뭐 협상 비슷한 걸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, 뭐 제가 국내 정치까지는 알지 못해서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NQ도 뭔가 포카스트, 프레딕트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NQ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다음 비트코인이죠. 마지막으로. 자, 비트코인.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.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104, 190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4월 달에 쭉 치고 올라간 다음에 횡보를 거의 한 2주에서 2주 정도 했었다가 훅 치고 올라갔죠. 자세히 보시면 비트코인은 항상 그렇게 이벤트 드리븐 해서 하고 옆으로 움직이다가 또 올라갔다가 옆으로 움직이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뭐 그게 뭐 전부터 그랬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참 횡보하다가 내려오고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2023년 이때만 해도 뭐 ETF 그런 쪽 이슈들이 많았었죠. 근데 이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부가
어떤 발표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. 그래서 지난주에 한참 얘기가 많이 됐던 게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패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, 그래서 팍팍 튀었죠. 그래서 일단은 10,000포인트 깼고 10만 포인트 깼고 10만 포인트에서 이제 11만으로 이제 11만 포인트도 넘어섰죠. 11만 포인트 뭐 그 전에 11만 포인트가 제가 쓰는 이 그 비트피넥스에서는 11만 포인트가 안 깨져 있었었는데 이제 11만 포인트까지 깼습니다. 그래서 하고 금요일에 뭐 그 테리프 관련돼 가지고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다시 11만이 깨지고 10만 안쪽으로 들어왔죠. 10만 안쪽이라기가 10만 8천 뭐 이 정도로 들어왔죠.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쪽 크립토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아마 다 아실 거고요. 근데 그거를 어떤 트레이더분이 제 의견을 좀 물어보셔서 뭐 답변을 해드렸는데, 뭐 대충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.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피자집에서 비트코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결정하는 사장님 같은 게 아니라서,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기 위해서는 그걸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들의 그 교체가 있어야겠죠. 뭐 그런 관련 법령들을 정비해서 뭐 추가를 해야 되겠죠. 뭐 이렇게 살 수 있다 저렇게 살 수 있다. 이제 문제는 뭐냐면, 국채에 문제가 생기면, 국채 시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레귤레이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을 겁니다. 뭐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뭐 치솟는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뭐 페드나 그 트레저리나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, 뭐 무슨 관련된 다른 뭐 채권을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런 매뉴얼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매뉴얼들에 따라서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컨트롤을 할 겁니다.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갔을 때, 그걸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, 그리고 그거를 리서치를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매뉴얼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.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과 그 스테이블 코인은 또 다른 코인들하고 연동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컨트롤러블 하냐, 리스크 관리가 되느냐. 왜냐하면 국채가 무너지면 트레저리도 무너지는 겁니다. 페드가 뭐 무너지지까지 하지 않겠지만,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해서 지금까지의 미국 그 뎁트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하우스랑 또 그 상원에서 세니터 하우스에서 다 이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정도는 아실 텐데, 뎁트가 순식간에 더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막말로. 국채 시장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갑자기 국채가 내던지는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수익률이 확 오르면서 새로 발행하는 국채를 충분한 가격으로 팔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더 뎁트가 많이 쌓이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나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채를 과연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. 그래서
이게 그냥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피자집에서 스테이블 코인 받는다, 비트코인 받는다라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크립토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웃깁니다. 뭐 저는 이쪽 크립토 커런시 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만 보는 입장에서는. 그래서 계속 그런 분위기가 이어가고 거기서 계속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 계속 오를 겁니다. 그런데 뭐 어디까지 오른다?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여기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12만 어디죠? 12만은 좀 너무했네요. 11만 5천 정도까지는 올라가려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. 그런데 과연 계속 오를 것인가? 뭐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훅 치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뭐 이런 정도로 있었죠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는데 치고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꺾이면 좀 더 밀려 내려가는 게 패턴입니다. 여기도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다가 한번 쿡 떨어지니까 뚱뚱 하다가 여기서 다시 채워 올라가는데, 그래서 심지어 금요일 날 떨어졌죠. 얘네들은 언제예요? 얘네들은 화요일이니까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, 금요일이면 토요일, 일요일에 계속 열리니까 장이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죠. 그래서 일단 여기 트렌드 라인 여기선 지지를 받고 뭐 이렇게 버티다가 월요일에 더 빠지든지 다시 치고 올라가든지 하겠죠.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토요일, 일요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에 더 빠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. 뭐 일단 ESNQ가 금요일 장중에 반등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영향을 하면 뭐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뭐 다음 주에서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. 이벤트가 있는 걸 본다는 게 뭐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서 타리프 관련, 텍스 관련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냥 뉴스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.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무기력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같이 차트 보는 사람들은 너무 이벤트 드리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 이렇게 아래 위에 있는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있고 그 다음 주에 브로드컴 실적 있죠, 6월에. 그래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있고 뭐 특별한 매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GDP 뭐 이런 거 있다고 해도 그게 장에 미칠 정도는 아니죠. 그러니까 그 매크로 자체는 중요하지만 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매크로들이 없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뭐 제 매크로 체크도 안 했고요. 매크로 체크할 필요도 없고요.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냥 트레이더들 움직이는 것 같은 스칼핑 하는 사람들의 그런 전략? 이런 게 오히려 더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그날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처해서 수익을 내는, 뭐 장기 투자 이런 것도 전혀 지금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6월 7월까지 관세 유예니까 그때까지 무슨 답안지가 나오지 않을까요? 그래서 6월 지금 곧 5월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죠. 5월 되면 6월 되면 6월 중순 이후에는 대충 끝이 보이지 않을까. 뭐 타리프가 되건 안 되건, 뭐 타리프를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뭐 90일 유예했는데 아직도 협상해야 되니까는 우리 더 늘릴 거야 라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죠. 뭐 그건 그거대로 또 연장이 되면 그건 그거대로 결론이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
그날 트레이딩하고 짧게 포지션 잡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, 롱텀으로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. 뭐, 개별 주식에 관련돼서는 제가 내일 개별 주식 그 차트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오늘도,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른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전에는 요새 뭐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긴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마케팅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만들어 놓을 테니 와서 보아주세요 정도밖에 저는 하지 않는데 전에는 이런 차트 저런 차트 분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스크린샷 올리면서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그럼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